최근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심상치 않은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겪은 차별에 지쳐 이제는 일본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게시글은 특정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만 다를 뿐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같은 동아시아권이며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에는 공통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을 떠나기로 결정한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특히 그 나라로 이주를 할 예정이라면 그 문화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려 말하는 풍습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많은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문화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어려워하는 문화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담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토 구경을 좋아해 7번 정도를 다녀왔다는 한 네티즌은 철학의 길에서 만난 동네 주민 할아버지의 아가씨 춥지요? 라는 말이 그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니 제정신이냐 라는 뜻인 것을 깨닫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어 다른 네티즌은 피아노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다고 말하는 일본인의 속뜻이 피아노 좀 그만 쳐라라는 것이며 집에서 놀다가 저녁 먹고 갈래? 라는 말은 너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니 집에 좀 가줄래? 라는 뜻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것이 꽤나 흔한 일이며 이 일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급한 일이 있거나 저녁 약속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저녁 약속이 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때문에 일본인의 말에서 속뜻을 찾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옷을 춥게 입었다는 말도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그 안에 숨어있는 기분 나쁜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한국인들만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이러한 화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항상 말에 또 다른 속뜻이 숨겨져 있으니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도 그들의 속마음에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이 맞다면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은 외국인이 10년을 한 곳에 살았어도 어제 태어난 일본인을 더욱 자신의 이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와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은 친구 사이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취업 시장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겉으로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아무리 고스펙이라도 외국인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최악의 부채 대국으로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더욱이 외국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서 살고 있거나 살아본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태생의 일본인조차도 일본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업무 배정으로 인해 일본을 방문했으며 일본 경영진은 의도적으로 외국인이 좋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인보다 자격이 더 높더라도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장기간 살고 싶다면 부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외부인을 싫어하는 것은 꽤 무서운 일입니다. 당신이 일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방 출신이라면 10년을 살아도 여전히 당신을 이방인처럼 대할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자랐고 여기가 내가 아는 유일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 것에 지쳤습니다.
일본은 행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매일매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비록 일본에 제 집이 있지만 그 나라의 정신 건강은 매우 나쁩니다. 나는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오는 것을 보았고 초기에 달콤한 단계를 지나고 나서 부정적인 문화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붕괴로 가득 차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솔직히 여기 댓글들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떠나는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본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2에서 3년 후에 일본을 떠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일본 시골에 가면 일본인인데도 기차 안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나는 오사카에서 호텔 요금을 지불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억양이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았나 봐요. 나는 고객인데도 그 남자는 나에게 차갑게 대했고 도쿄에 있는 좋은 우동집에서는 불평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15년 동안 있었고 당신이 언급한 대부분의 이유로 떠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 또한 내 나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일본 아이들이 자라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개성을 가지고 자라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들이 생각한 것 이외의 창의적인 생각을 보인다면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 조카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에 집착할 정도로 일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는 가라테를 시작했고 결국 상위권이 되어 고등학교 안팎에서 일본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대학 학위를 취득했고 일본에서 영어 교사의 자리로 이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는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과의 소통에는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일본을 떠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그곳을 떠났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일본 문화의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니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생김새나 문화,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만 일본처럼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큰 차별 없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명리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